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김도일입니다. 화요일 시장이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예상을 했듯이 설 연휴 전까지는 횡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의견을 좀 드렸죠. 여지없이 딱 달라붙어서 횡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제가 만기일이 원래 두 번째 목요일인데 이번 연휴 기간이 또 그러니까 시작일이 좀 긴 만기일이라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당겨서 수요일인 내일 또 만기가 있어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지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고 있어요. 장세가 1월 달에 1월 초까지 거의 폭등을 했죠. 시장 지수 폭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장세가 꽤나 차갑게 좀 식어 있는 상황. 그 이후에 1월 말에는 단기 급락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데 이 시간은 제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전략도 좀 언지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260포인트대를 찍은 이후로는 오히려 좀 쉬자. 제가 오죽하면은 지난 1월 초중순에는 사고 싶은 분들은 최소한 한 달이라도 기다렸다가 사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을 만큼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률 극대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기술적 조정이 지난 1월 첫 거래일이죠. 2월 첫 거래일 날 저점 2947포인트, 제가 2950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2950선에서 일단 반등을 줬는데 그 저점이 이번 기술적 조정의 완전한 바닥권이냐,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도 보시면은 어제 미국 시장, 제가 해외 시장을 오랜만에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서 해외도 보겠네요. 우리 시장 그림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게 보면 마치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걸 그림을, 주식시장 추세는 항상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고 늘 강조드립니다. 현재 추세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120선 추세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120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선, 종목으로는 실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요 상단 레벨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죠?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최선 추세를 잡아가다가 이번에 1월 초에 오버슈팅 흥분해서 여기까지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 레벨이 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번에 넘어간 게 한 요만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될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 어딘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선은 아마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시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요 하락이라서 그 이전의 추세가 어땠느냐, 그 이전이 여기 요렇게 가던 라인이거든요.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전 이제 작년도 하반기 구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지금 만나는 자리가 한 2,80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데 여기서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위로 추가 상승세가 시장이 나오기에는 여기서 제가 이 회전율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우측에 보이는 회전율. 그러니까 거래 대금 회전율이 100% 나왔다.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해서 65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론도 말씀드렸죠. 2,000원짜리 주식을 살려면은 2,000원이 필요하고 3,000원짜리 주식을 살려면 3,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은 매매 강도가 2,000원에서 강도가 나오려면 2,000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가능하지만 3,000 이상에서의 강도가 나오려면 3,000원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 멈췄잖아요. 예탁금이 65조에서 더 이상 그 회전율이 100% 찍고 나서
거래 대금이 더 이상 안 나오죠. 거래 대금이 지금 감소세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3,200대 이상 쉽게 못 올라갑니다. 시도할지언정 안착 저는 쉽게 못 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1개월 동안 옆으로 기간 조정 나가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주식시장이 고공권에서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 새로운 자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가격이 낮춰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주식시장 주식의 수급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드렸죠. 3천에서 4천 가려면 4,000원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이 더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 대금도 더 안 들어오고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다시 힘을 쓰려면 내려오면 돼요. 예. 현재 예탁금리 예를 들어 65조에 멈췄다. 근데 65조 가지고는 3,000포인트를 안착을 못해요. 그러면은 시장이 2,850 갔다가 다시 3,000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당분간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가 지금 살짝 깨졌죠. 이 라인이 여기 살짝 깨져서 지금은 이렇게 기간 조정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가본들 시원하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인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아래로 밀리면은 일단 요 선이 밑에 하나 있고요. 여기 라인, 여기가 이제 여기가 깨지면은 이게 오버슈팅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원추세대로 복귀합니다. 그럼 여기가 요 밑에서 지나가는 자리가 여기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요 위쪽 채널 이전 추세 상단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여기 그러니까 61선 정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121선 경기를 지금 걱정하는 정도까지는 일단 아니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게 60선이 이제 보통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급에 대한 논쟁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2,800선 후반, 이건 2,900에서 한 85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뒤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저점을 좀 매끈하게 찍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 위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휴인데 미국이랑 박자가 좀 꼬였어요, 여러분. 자, 미국 시장 다우지수 잠깐 보시면은 뭐 어차피 종목은 여러분 다른 요일 전문가분들이 종목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모니터를 해왔더니만 종목들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지수는 통 말씀들이 없으셔서 제가 시장 지수는 화요일 시간에 좀 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돼 있죠. 미국도 지금 이거 지금 다우고요. S&P고 S&P 나스닥 다우 다 사상 최고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S&P 지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S&P 지수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쐐기입니다. 쐐기 이렇게 그죠? 이 쐐기입니다. 이 쐐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쐐기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쐐기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121선 이게 경기거든요. 경기 좋아진다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 좋아지는 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좋아진다고 계속 가지 못해요. 미국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 계속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돈이 약간 실탄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의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통화 유동성, FED의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돈을 윤전기 돌려서 돈 찍는 거를 빌려서 이걸 부양을 하는 거고 이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통화이론인데 이 MMT를 기반하는 구조에서는 사실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수축하는 게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증세. 이게 옛날 일본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 세금을 올려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증세 얘기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실세 금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저금리로 미국의 유동성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1.1%에서 고점이 계속 경신이 되려고 막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 실세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도 유동성이 약해집니다. 거기에다 달러 약세 기반인데 달러가 다시 또 반등 구조가 나왔고 우리나라 환율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1116원대, 뭐 1120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못 가요. 그런데 미국이 단기적으로 어때요? 지금 2월 들어서 미국은 월봉 보시면은 1월 달에 마이너스 시세가 났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지금 벌써 S&P가 5% 올라 있고요. 나스닥이 7%나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일 거래되면 이제 목금이 휴장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수목금 사흘치가 다음 주 월요일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 월요일 시장이 추가적으로 고점이 경신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고 내일 정도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목금이 약간 갸우뚱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우리 연휴 쉬고 나면 오히려 위쪽에서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타이밍이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설 연휴까지 두고 있어서 자신 있게 고가 매수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신 있게 사가지고 대형주 지르고 막 이거저거 사가지고 설 연휴 지나면 장이 다시 간다라고 자신 있는 전략적인 포지션을 못 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위험 선호 현상이라는 거는 주식이 높게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는데도 주식을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논쟁이 계속 요즘은 뭐 미국 시장이 유동성 얘기가 다시 나와서 그런지 고평가 논란이 쑥 들어갔던데 미국도 지금 상당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미국 시장 뉴스 같은 거 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후행적으로 되게 막 뭐랄까 나온 확정된 결과에 치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는데 왜 오늘 우리 시장이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의 미국 시장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의 결과는 아침 9시 개장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내일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외국인들이 미국 선물 사주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다 이거 별 크게 영향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 이만큼 올랐는데 이 우리나라 못 올라갔으니까 마치 막 밑바닥으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실적도 마찬가지,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최근에 개선이 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나. 근데 그 경기가 부진한데 유동성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물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나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 2배가 넘게 올라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2배가 더블이 났습니다. 1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이 동력이 뭐예요? 경기입니다. 결국은. 유동성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해서 경기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걸로 지금 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고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상인데 실물에 대한 경기 개선이 뚜렷해지고 백신 효과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상황이면 주식시장은 꽤 깊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실물이 좋아도. 왜?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이 추가 부양 바이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나오면은 지금 뭐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완전 고용이 될 거다. 이건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의 최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호경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립서비스까지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올라왔는데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 올라온 게 뭐 경기주, 뭐 엑슨모빌 이런 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잘 올라가던 테슬라가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넉넉고 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돈은 똑똑합니다.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있죠.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메이저들이 이 상황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평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나려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팽창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주변 유동성이. 저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 이것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공급 정책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장 선거 앞두고 서울에도 막 아파트 공급 정책 나오고 있고 이거 다 분양하겠다고 하잖아요. 임대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좀 주식시장에서 들어온 자금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좀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추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3,200선 부담을 느낀다. 그렇다면 2,950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수익률 극대화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 뭐 12월, 11월, 1월 장이 막 다이나믹하게 좋았다고 해서 그 한때 폭발적인 상승을 상시적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게 일상적인 주식시장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게 상식이고요. 세상에 공짜 돈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공짜 돈이 많아 보이죠?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쉬워 보이죠? 하찮아 보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게임처럼 돈을 다 잃어요. 이게 아니라 가계부 내 자산을 딱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쓸 거 쓰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저축해서 모은 자산 아니에요. 이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또 좋은 장이 와요. 지금처럼 좀 힘들 때는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좋을 때 또 뭘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다고 막 흥분해서 다 까먹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원금이 여기 있을 때 내 돈이 아니고 여기가 내 원금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좌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먹었네 하고 여기서 그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만큼 깨졌기 때문에 막 급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 최고 잔고를 만들려고. 그래서 장이 어렵고 힘든 구간에서 뭔가를 자꾸 많이 해요. 그럴수록 주식시장에서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조정 구간이라고 봐요. 조정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 강세 구간에서 수익을 또 많이 내서 내 계좌는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내 계좌는 이만큼 키웠다가 시장 조정 나올 때 많이 안 움직이면 계좌가 이렇게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뭐 크게 매매 많이 안 하고 지켜보고 기다리면 그리고 장이 이제 조정 끝나서 올라갈 때 주식 사가지고 올라가면 내 계좌가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니까 너무 극대화 원래 이 바닥은 탐욕이 먹고 살게 해주는 업계를 먹고 살게 해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모두가 막 장밋빛 꿈만 꾸고 항상 안 좋아도 막 희망을 막 불어넣는데 조정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포지션을 줄이시고 계좌 변동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계좌 변동을 극대화시키는 건 이런 자리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이 잡혔을 때 지금은 옆으로 누워 있고 약간 밑으로 쳐져 있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뭐 그런 점들 잘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력이 좀 부족하다. 돌파력이 부족한데 어설프게 붕 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단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월봉도 잠깐 보고 가죠. 월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번 달이 현재 양봉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 그냥 노하우이자 경험인데요. 월봉에서 이렇게 고공권에서 긴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한두 달 안에 안 끝나요. 소화가. 저는 요거 몇 달 동안 이렇게 간다고 봐요. 한 몇 달 정도도. 그래서 제가 1월 달이 고점일 수도 있다. 누구도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랬잖아요. 흥분하지 마시라. 1월이 고점일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의 고점이 1월이라면 어떡하겠냐. 그럼 여러분들 상반기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잡은 분들. 여기서 흥분해갖고 안 챙긴 분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2월달 현재 양봉이죠. 따라잡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목 몇 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의 주도주가 뭐예요? 시장에 지금 이번 1월달 장세 혹은 연말 1월달 장세 주도주 모빌리티 아닙니까? IT, 자동차. 자, IT 자동차 한번 봅시다. 현대기아차 먼저 볼까요? 현대차의 고점이 시장 고점이에요. 그죠? 여기서 현대차 애플카 한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이때 아닙니까? 1월 11일. 예, 이 현대차의 거래대금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 현대차가 여기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이 현대차가 그 거래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가 2천만 주 거래돼서 2천만 주. 제가 그랬죠. 평균 거래대금이 60 평균 거래대금 200만 주인데 거래량 2천만 주 들어왔다. 지금 거래대금은 얼마예요? 100만 주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건 못 가요, 당분간. 아이오닉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플 뉴스 루머 때문에 오히려 이 주가 움직이 이상해졌습니다. 이거 기간 조정 좀 더 필요하고요. 가격도 이 상승 갭 이거 메꿔야 돼요. 이거 상승 갭 나와 있잖아요. 이 현대차가 자동차가 지금 모빌리티가 주도주군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분간은 시장 쉽지 않죠. 기아차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고. 자, 삼성전자 이번에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 제 의견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호황이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전망이 좋고, 그런데 그래서 6만 원에서 10만 원 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눈에 보이게 당장 확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내년에 좋을 거다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내년에 좋을 거다 하면서. 근데 반도체 가격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단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이 경기 기대감을 선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보다 약해져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게 약간 관건이긴 한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내려와서 시장을 이게 얘네들 여기 지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지지선에 와서 시장의 하락 속도를 좀 조절해 줄 수도 있는데 역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선행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기 깨졌잖아요. 완전히. 이제 깨져서 지금 61선을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 지수가 후행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깨져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는지 아니면 역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쌍바닥 정도면은 당장은 크게 안 무너질 텐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지수 내려올 때 하락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붕 떠 있는 주식들 막 떨어지겠죠.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요쪽 라인을 보더라도 당분간 지수 쉽지 않다. 반등 영역이고 재상승 쉽지 않다. 그러면은 3,000 만약에 150, 3,200을 다시 가더라도 거기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분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이 여기서 못 가면 이게 단기 쌍봉이에요. 그죠? LG화학이 지난주 후반에 막 밀고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뚝 떨어져가지고 21선 깨졌어요. 여기서 바로 못 치고 나가면은 이것도 쌍봉돼가지고 여기 다시 90만 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모비스, LG화학 삼성 했을 때 이 못 가는 장 어떻게 갑니까? 틈새에서 네이버나 NC나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이나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건 시장의 지수 리드 역할을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형주인데 약간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럼 지수 움직이는 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이 이러니까 종목 장세로 가겠네? 일면 맞는데 반은 틀렸어요. 왜냐?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대형주고 주도주가 끌고 온 3,200인데 얘네들이 못 가고 처지는데 그동안 약했던 개별주가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쓰기 힘들어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움직여요. 절대 활발한 종목 장세는 아닐 거예요. 지수가 기본적으로 우하향 종목 장세는 여러분 언제 나오냐면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올라오다가 쉬고 바로 다시 갈 수 있다 할 때 여기 종목 장세 나와요. 혹은 또 언제 나오냐면 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어.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못 올라간다. 근데 장세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여기서 또 종목 장세 나와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다고 그냥. 이거 어설퍼요. 사실 너무 활발한 종목 장세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여러분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 못 쓰고 LG화학 삼성S에 밀리고 현대기아차가 레벨 다운되는데 무슨 종목 장세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종목 장세의 기반도 얘네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성장주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SDI 현대기아차 모비스가 한국의 지금 최고 성장주인데 그 성장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 조정 꺾여 있는데 무슨 개별주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걔네들이 성장주예요.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중소형 개별주는 항상 성장주 기반이에요. 대장 성장들이 꺾여 있는데 작은 성장주들이 폭발적인 힘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종목 장세로 뭐 피신한다. 전 그것도 반대예요. 지금 현금 비중을 꽤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좀 낫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모르겠어요. 2월이 저점일지 3월이 저점일지 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수익률 극대화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익을 실현했건 아니면 그때 못 먹었더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못 먹었어도 3월에 먹으면 되고 4월에 먹으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률 극대화 아니니까 저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 시황은 의견이니까 전략은 의견이니까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 아직 좀 조정이 깔끔하게 끝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 조정에 대세 하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좀 더 나오면 조정 끝나면 그때부터는 강세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장이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 넘어갈 때까지는 박스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 상승 시작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넘어가야 실질적인 강세장이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때부터 강세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기회는 충분히 온다. 지금의 기다림을 답답함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현명하고 최상의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설 연휴를 좀 포지션을 가볍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연휴 잘 쉬시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전 명절과 좀 다르겠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